오랜만에 제가 엄청 무리를 해서 굉장히 좋은 차를 오늘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. 바로 보여드릴게요. 바로 벤츠의 에스클레... 차가 너무 더러워요 근데. 아니 이 차가 방금 가져와서 지금 좀 더러운 거고 상품을 안 한 거예요. 그래서 가져오자마자 카센터 점검 받았단 말이야. 아무튼 이 차가 강가가 진짜 엄청나게... 아니 근데 감가 당할 만하네. 아 진짜 더럽다. 이러니 싼 거 아니야? 영상 찍으니까 깨끗이 만들어서 오겠습니다. 자동 돌린 거 아니야 이거? 아니 어차피 얘는 광택을 낼 거예요. 광택을 낼 거라서 상관이 없어요. 왜냐면 요거는 광택치 사장님한테 들은 건데 내가 손세차를 잘 못한다 그런 차라리 자동 돌리는 게 낫대요. 손세차로 이제 잘못 만져가지고 깊게 상처가 난 거는 광택으로도 지워지지가 않습니다. 그런데 자동 세차로 난 기스는 광택을 내면 다 없어진다고 해요. 그래서 일부러 자동을 돌렸죠. 아무튼 이 벤츠 S클래스가 요번에 좀 무리를 해서 매입을 한 차입니다. 이게 신차가가 얼마였냐? 그냥 벤츠 S클래스가 또 아닙니다. 벤츠 S클래스에 560 롱바디 포매틱이란 말이에요. 그래서 신차가가 2억. 이게 18년형, 이게 후기형이에요. 너 이 차 팔러 나왔지? 아니 뭔 소리예요. 이게 7천만 원대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. 그런데 18년식에 8만 킬로 탄 무사고 차량이 2억짜리가 7천만 원대다.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. 사실 E 클래스를 신차로 사도 이 정도 금액이고요. 5 시리즈도 비슷한 금액입니다. 요즘 뭐 E 클래스는 더 비싼 것들도 많아요. 만약에 내가 7천만 원짜리 차를 사게 된다면 하지 않을까 싶네요. 아니 수입차는 감가가 원래 많이 드는 거 아니야? 그렇죠. 뭐 수입차가 국산차보다는 좀 더 감가폭이 크고 심지어 이런 큰 차들은 감가폭이 더 큽니다. 그래서 가성비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그리고 감가폭이 큰 차들 중에서도 뭐 랜드로버, 뭐 마세라티 이런 거 얘보다 더 커요. 그래도 브랜드를 좀 봐야 된다는 거죠. 우리가 중고차를 샀을 때는 수리비를 감안을 안 할 수가 없어요. 얘처럼 에어서스 달려있고 전자장비가 어마어마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은 좀 애프터 제품이 나오는, 그리고 수리비가 좀 용이한 그런 브랜드로 선택을 해야 되는데, 그 감가폭이 큰 차 중에서는 이 S클래스가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하나의 예를 들자면, 얘가 지금 제가 가져와가지고 카센터에서 점검을 받으니까 패드가 지금 다 됐어요. 그래서 패드를 교환을 했는데 20만 원도 안 들었어요. 벤츠 S클래스가. 생각보다 애프터 제품이 나오는 이런 차종들은 부품들이 좀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. 단가가 가장 많이 되는 시점이 딱 요 시점이에요. 5년이 지나고 10만 킬로가 가까워졌을 때 이 정도 구간이 가장 단가가 많이 내려가 있는 시점입니다. 물론 보증기간이 남은 차를 사면 훨씬 더 좋겠지만, 수입차 같은 경우는 국산차처럼 5년에 10만 킬로까지 보증을 해주는 곳이 많이 없어요. 뭔가 추가로 돈을 주고 이래야지 5년까지 해준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런 벤츠나 BMW나 다른 수입차 마찬가지입니다. 보증기간이 남은 걸 사려면 너무 비싸요. 금액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나기 때문에 보증기간이 끝난 걸 많이 선택을 하시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, 내가 만약에 살려는 차가 있어, 차종을 정했어. 그런데 이 차가 보증기간이 남은 거랑 안 남은 거랑 같이 비교를 해보셔야 됩니다.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조금만 더 보태면 보증기간 남은 걸 살 수 있네 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보증기간 남은 걸 사야 돼요. 그런데 예를 들면 보증기간 남은 거 살려면 몇 천만 원 더 줘야 됩니다. 2천만 원, 3천만 원 더 줘야 된다니까. 근데 얘를 사가지고 2천만 원, 3천만 원 수리비가 안 나올 것 같아, 절대로. 그런 경우에는 보증기간이 끝난 걸 사도 괜찮죠. 그리고 수입차가 저런 S클래스만 감가율이 굉장히 높은 게 아니라 이런 CLS 아니면 E클래스 아니면 BMW 5 시리즈 이런 차종들도 감가폭이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. 이번에 좀 중고차 가격이 떨어지면서 많이 타격을 입은 차종들이 E클래스랑 5 시리즈 이런 차종들이에요. CLS도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이런 차종들도 지금 보면 7천만 원 하던 차들이 5년에 뭐 한 7, 8만 탔다 그러면 3천만 원 초반에 구할 수가 있습니다. 내가 살려는 차가 감가가 잘 된 건지 어떻게 알아? 내가 살려는 차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그걸 찍고 동급 매물이랑 비교를 해보면 됩니다. 예를 들어 K5다. 그럼 K5면 소나타의 감가율, 말리부의 감가율, SM6의 감가율이랑 비교를 했을 때 얼마나 신차가에 비해서 떨어졌는지 퍼센테이지를 계산하면 쉽게 알 수가 있죠. 좀 극단적으로 생각을 해보면, 내가 이런 파나메라를 뭐 살려고 했어. 그러면 얘는 비교할 게 뭐 마세라티의 쿼트로 포르테나 이런 애들이랑 비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런 애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 단가율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포르쉐랑 마세라티를 나 대팔대 금액 신경 안 쓰고 가성비로 사는 거다 했을 때는 사실 포르쉐보다는 마세라티를 선택하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. 아니 그럼 독일 3사 중에 벤츠가 감가 제일 안 되는 거 아니야? 벤츠가 단가가 제일 안 됐었거든요. 근데 지금은 또 그렇진 않아요. 왜냐면 BMW 같은 경우나 벤츠 같은 경우나 최근에 감가가 많이 됐죠. 그런데 감가율을 보려면 할인율도 봐야 돼요. 물론 벤츠가 BMW보다 중고 가격만 봤을 때 동급이면 조금 더 비싸요. 그런데 벤츠는 신차일 때 할인을 안 해주고 BMW가 할인을 많이 해준단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할인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금 얼마에 팔고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뭐 벤츠랑 BM이 일단 영원의 맞다이를 까고 있으니까 비교를 해보면 벤츠가 오히려 감가가 더 된 것들도 있습니다. 신차는 벤츠가 판매량이 1위
1위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. 그런데 BMW가 중고차에서는 회전율로 봤을 때는 벤츠보다 더 높습니다. 사실 중고차 딜러 입장에서는 BMW를 가져오는 걸 더 좋아해요. 좀 더 편하게 팔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BMW가 단가가 좀 더 덜하겠죠. 그래서 벤츠가 중고차로 사기에는 가성비가 좋다는 거죠. 벤츠만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벤츠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벤츠가 지금 패드가 20만원밖에 안 한다니까, S클래스가요. 그리고 안에 실내를 보세요. 너무 예쁘잖아.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수리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 어쩔 수 없이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좋은 차 타는 분들이 수리비 생각 안 할 것 같죠. 근데 수리비 엄청 신경 써요. 그런 수리비까지 신경을 썼을 때 우리나라에서 수입차를 굳이 타겠다면 독일 3사 정도까지 타는 게 그나마 정비를 좀 편하게 할 수가 있고요. 좀 특이한 브랜드들은 그 차를 정비를 잘하는 곳은 전국에 방방곡곡 찾아다니면서 카센터를 가서 수리를 받아야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. 그래서 내가 차를 살 때는 정비의 용이성 정말 중요하고요. 그리고 단가가 얼마나 되어 있는 가성비 있는 차량이냐도 되게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인데, 수입차를 꼭 사야겠다면, 가성비가 엄청 넘치는 차를 사야겠다면 5년 정도 시점이 지나고 10만 킬로가 좀 안 된 차를 사면 굉장히 좋은 금액의 차를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.